안녕하세요. 코인포럼입니다. 2월 20일 갈링하우스가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서 아주 강한 말을 했어요. 클래리티법이 4월 말까지 통과될 가능성을 90%로 본다. 이 한 문장이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뒤흔들었어요. 왜냐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그냥 분석가가 아니거든요. 미국 SEC와 5년 가까이 법정 싸움을 직접 치른 리플의 최고 경영자예요. 규제 전쟁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90%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은 이 발언의 배경과 클래리티법의 현재 상황, 그리고 XRP의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클래리티법 이야기는 오래된 주제예요. 근데 작년부터 곧 통과된다는 말이 반복됐다가 계속 미뤄졌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도 또 그 얘기야?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라요. 백악관이 직접 기한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고요. 이 갈링하우스가 이전에 80%라고 했다가 이번에 90%로 올렸어요.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희망적인 뉴스이지만 냉정한 시각도 함께 가져가겠습니다. 90%의 근거가 뭔지, 아직 남은 장벽은 뭔지 균형 있게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면책 조항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고위험 자산이고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 판단과 책임하여 하세요. 갈링하우스가 폭스 비즈니스 마리아 바티로모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정확히 짚어볼게요. 그는 워싱턴에서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협상 모멘텀이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고 했어요. 상원에서 수개월간 막혀있던 논의가 최근 들어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백악관이 제시한 3월 1일 협상 시한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은행권 경영진들 사이의 대화가 최근 급속히 활발해졌다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 발언에서 핵심적인 문장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 규제가 없는 상태는 혁신을 죽인다. 이게 갈링하우스가 이 법에 목을 매는 이유거든요. 아울러 그는 이번 발언에서 XRP가 최근 하락장에서도 주요 암호화폐 중 가장 성과가 좋았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비트코인이 내리막을 걷는 동안 XRP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거죠. 클래리티법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할게요. 정식 명칭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영어로 디지털 아셋 마켓 클러리티 액트예요. 한 줄로 요약하면요.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이고 어떤 게 상품인지 법으로 명확히 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미국에서는 SEC와 C, FTC라는 두 개의 규제 기관이 있어요.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주식 같은 증권을 관리하고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금, 원유 같은 상품을 관리해요. 그런데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증권이야, 상품이야?를 놓고 수년간 싸움이 계속됐거든요. SE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보고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리플이 바로 그 피해자 중 하나였고요.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요. 어떤 코인이 SEC 소관이고 어떤 게 CFTC 소관인지 법으로 딱 정해지는 거예요. 기업들이 이거 하면 소송당하는 거야?를 몰라서 혁신을 못하는 상황이 끝나는 거죠. 사실 클래리티법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어요. 2025년 7월에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됐거든요. 294대 134면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예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찬성한 거니까요. 근데 상원에서 딱 막힌 거예요. 왜냐면은 상원에서 추가로 복잡한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하나는 규제 관할권 이견이고 또 하나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스테이블 코인 문제예요. 미국 상원은 하원보다 훨씬 통과시키기 어려워요. 의원들의 일정, 의사진행 규칙, 개별 의원의 반대 한 명만 있어도 지연될 수 있거든요. 특히 중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큰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늦어진다는 위기감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신호도 있어요. 올해 1월 29일에 상원 농업위원회가 관련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거든요. SEC 위원장 폴 애킨스는 SEC와 CFTC가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이름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두 규제 기관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손잡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번 클래리티법 협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백악관이 직접 비공개 협상 회의를 3번이나 열었다는 거예요. 참석자 명단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암호화폐 쪽에서는 코인베이스, 리플, 이 팍소스,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이 들어갔고요. 은행 쪽에서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PNC, US뱅크까지 참석했어요. 미국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전부 한 방에 모인 거예요. 가장 최근인 3차 회의 2월 19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회의가 당초 예정된 2시간을 훨씬 넘겨서 진행됐어요. 백악관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에게 공통점을 찾을 때까지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했고요. 심지어 참석자들 휴대폰을 수거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이번 협상을 진짜로 끝내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암호화폐 자문관 패트릭 위시 협상을 이끌었는데요. 그는 제한적인 스테이블 코인 수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 초안을 짜겠다고 밝혔어요. 은행들도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문구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볼게요. 클래리티법 협상의 핵심 걸림돌은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 문제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짜리 디지털 토큰이에요. USDC, USDT, RLUSD 같은 것들이죠. 암호화폐 플랫폼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면 이자나 포인트를 줘왔어요. USDC를 가지고 있으면 연 3.5% 수익을 준다거나 하는 식이에요.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여기서 은행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모이니하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수익을 줄 수 있으면 미국 은행 예금에서 최대 6조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 6조 달러면은 약 8,400조 원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사업 모델의 근간이 흔들리는 얘기거든요. 은행들은 처음에 스테이블 코인 수익을 완전히 금지하라는 문서를 들고 회의에 나타났어요. 어떤 형태의 보상도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암호화폐 업계는 당연히 강하게 반대했고요. 이 팽팽한 대립에 백악관이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전면 허용도 전면 금지도 아닌 제한적 허용이에요. 백악관이 제시한 방향은 이거예요. 거래 활동에 연동된 수익은 허용한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사용해서 결제하거나 거래할 때 주는 보상은 괜찮다는 거고요. 반면은 그냥 지갑에 쌓아두는 것만으로 이자처럼 받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용 보상은 네트워크 인센티브로 볼 수 있고요. 보유 이자는 은행 예금 대체제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지가 핵심이에요. 이 암호화폐 업계는 이 방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혁신을 완전히 막지는 않는다는 거니까요. 은행들도 회의에서 이 문구를 같이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합의는 아직 안 됐지만 방향은 나온 거예요. 클래리티법 외에도 중요한 변화가 진행 중이에요. SEC와 FTC가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이름의 협력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두 기관이 각자 암호화폐를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충돌해왔어요.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다 보니 기업들은 두 기관 모두의 규제를 받거나 아니면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거나 했거든요. 프로젝트 크립토는 두 기관이 협력해서 혼란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산이 어떤 기관 소관인지 명확히 나누고요. 감독 방식도 일관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SEC 위원장 폴 애킨스는 상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클래리티법 통과를 준비하고 있고 의회가 이를 마치는 즉시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규제 기관이 먼저 준비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갈링하우스는 90%라고 했는데요.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는 클래리티법이 연말까지 통과될 확률을 약 82%로 보고 있어요. 이것도 꽤 높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4월까지라는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시각이 있어요. 예측 시장의 78%는 연내 통과를 보는 거지 4월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은 아니거든요. 4월 말까지 상원 표결까지 완료한다는 건 꽤 빠른 일정이에요. 갈링하우스 본인도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상원이나 의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100%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로 움직이고 있다. 이 확신을 주면서도 겸손한 표현을 쓴 거죠. 중요한 건 갈링하우스가 이전에 80%라고 했다가 이번에 90%로 올렸다는 거예요. 이 확률이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이번 갈링하우스 인터뷰에서 또 중요한 발언이 하나 나왔어요. 리플이 인수합병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리플은 2023년 이후 인수에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을 썼어요. 히든로드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12억 5천만 달러에, 기업 자금 관리 플랫폼 지트레저리를 10억 달러에 인수했고요. 이런 식으로 수탁, 유동성, 기업 재무 분야를 공격적으로 확장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인수보다 통합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새로운 회사를 사기보다 이미 인수한 회사들이 제대로 시너지를 내도록 집중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리플이 덩치를 키우는 단계에서 내실을 다지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신호예요. 이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은 그 기반 위에서 모든 인수한 자산들을 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이 준비가 끝난 회사가 규제를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클래리티법이 실제로 통과되면은 XRP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로 법적 지위의 완전한 확정이에요. XRP는 이미 SEC 소송에서 거래소에서의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은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은 이게 법률로 명문화되는 거예요. 이제 법원 판결이 아니라 연방법으로 확정되는 거죠. 훨씬 강력하고 안정적인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둘째로 또 기관 자금의 본격 유입이에요. 예, 지금도 기관들이 XRP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요. 명확한 법적 틀 없이는 큰 돈을 넣기가 꺼려지거든요. 연기금, 보험사, 대형 자산운용사 같은 데는 규제 리스크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클래리티법이 그 마지막 장벽을 없애주는 거예요. 갈링하우스 본인도 이 점을 강조했어요. 기업 재무 담당자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국경 간 결제에 관심이 엄청나게 늘었다. 하지만 대규모 자금은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제가 있어야 집행된다. 셋째로 RLUSD의 활용도가 높아져요. 클래리티법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명확히 하면요. 리플의 RLUSD가 기관들 사이에서 합법적이고 투명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리 잡는 게 훨씬 쉬워져요. 법안이 쉽게 통과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민주당의 추가 요구사항 때문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몇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고위공직자의 암호화폐 사업 참여 금지예요. 이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조항이에요. 트럼프가 본인 명의의 민코인을 출시하고 암호화폐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금지하자는 거예요. 백악관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고요. 두 번째는 CFTC와 SEC의 민주당 공석 채우기예요. 예, 두 기관의 위원회에 민주당 목자리를 채우라는 건데요. 이것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에요. 세 번째는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예요. 이건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이 세 가지 민주당 조건들은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스테이블 코인 문제만큼이나 복잡한 걸림돌이에요. 백악관이 제시한 3월 1일 협상 시한,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할게요. 미국 의회는 4월에 휴회기가 있어요. 4월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 늦어도 3월 안에 상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려면은 지금 진행 중인 스테이블 코인 협상이 3월 초까지는 타결돼야 하는 거예요. 3월 1일은 협상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가 스테이블 코인 조항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를 이루는 시한이에요. 그 합의가 나와야 상원은행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법안을 다시 다룰 수 있거든요. 지금 백악관이 회의를 3번 열면서 두 쪽을 같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타임라인이 생각보다 촉박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균형 잡힌 시각을 드릴게요. 클래리티법이 통과된다라고 해서 그날 바로 XRP가 폭등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요. 법안이 통과돼도 세부 시행령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기관들이 실제로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시행세칙을 다 검토해야 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수익 허용 범위가 좁게 설정되면요. RLUSD의 수익 모델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건 XRP 생태계에 단기적으로는 제약이 될 수도 있어요. 감독 강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요. 준수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퇴출될 수도 있어요. 법안 통과가 중요한 첫걸음이지만요. 그 이후의 시행 과정이 실제 시장 영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갈링하우스도 이 점을 명확히 말했어요. 혹시 클래리티법은 XRP만을 위한 거냐? 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클래리티법은 미국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미 상품으로 분류됐고요. 이더리움도 대체로 상품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예,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은 이 분류가 법률로 확정되는 거예요. 알트코인 전반에서도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인받게 되고요. 미국 거래소에서 더 많은 코인을 상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XRP 입장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리플이 이미 은행 네트워크와 기관 인프라를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구축해놨거든요. 규제만 명확해지면은 바로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비가 가장 잘 돼 있는 코인 중 하나거든요. 앞으로 몇 주가 정말 중요해요. 꼭 체크해야 할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3월 1일 협상 결과예요. 백악관이 제시한 시한이에요. 이날까지 스테이블 코인 합의가 나오느냐가 4월 통과의 관건이에요. 합의가 나오면은 상원 일정이 빠르게 잡힐 수 있어요. 두 번째, 상원 은행위원회 일정이에요. 이 위원회가 법안을 심의하는 곳인데요.
마크업 세션, 그러니까 법안 조항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회의 일정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민주당 조건 협상이에요. 공직자 암호화폐 사업 금지 등의 민주당 요구가 어떻게 처리되느냐도 변수예요. 네 번째, 예측 시장 확률 변화예요.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에서 법안 통과 확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돼요. 잠깐 더 넓은 시각으로 이 상황을 봐볼게요.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경쟁 때문이에요. 유럽은 이미 미카라는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법을 만들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홍콩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를 빠르게 만들고 있고요. 미국이 계속 불확실성 속에 있으면요. 혁신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이 암호화폐의 수도가 되겠다 선언했는데요. 그러려면 규제가 명확해야 하는 거예요. 갈링하우스는 이 점을 콕 찍어 말했어요. 규제 불확실성은 혁신을 막는다. 명확한 룰이 있어야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클래리티법은 단순히 암호화폐 업계만의 이슈가 아니에요. 미국이 디지털 금융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백악관이 이렇게 직접 나서는 거고요. 자, 오늘 클래리티법과 갈링하우스 발언을 전방위적으로 다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XRP에게 지금 이 시기는 특별해요. 규제 전쟁에서 싸우던 회사가 규제를 함께 만드는 자리에 앉은 거거든요. 갈링하우스가 CFTC 자문위원회에 앉고 백악관에서 직접 협상을 이끌고 4월 통과 90%를 말하는 상황. 이건 2020년에도 2021년에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에요. 물론 90%라고 해서 10%의 실패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민주당 조건, 스테이블 코인 최종 문구, 상원 일정 여전히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맹목적인 낙관론보다는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코인포럼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클래리티법 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3월 1일 협상 결과 상원 표결 일정이 나오는 즉시 팩트체크해서 공유하고요.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해석해드려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영상 설명란 링크로 들어오세요. 규제가 명확해지는 순간은 한 번뿐이에요. 그 순간을 준비된 상태로 맞이하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코인포럼이었습니다.